이게 학과 사이트에 저 동아리 이름이 올라가는데 이화사황제 막 이렇게 돼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 좀 무너진. 정말 와르르 다 무너진 것까진 아니지만 사학과 왜 갔어? 사학과 나와서 유튜버밖에 할 거 없지 않아?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 먼저 이화사자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이화사자는 사학과 동아리로 저희 문화 역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화사자는 이화에서 역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화하고 역사사의 사람 자자를 따와서 했는데 그 저승사자 차사에서 따온 거예요. 저희가 원래 이름이 이화사황제, 제일 대표적인 이화사황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학과 사이트에 저희 동아리 이름이 올라가는데 이화사황제 막 이렇게 돼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이제 절충안으로 이화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화사자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나요? 저희 이화사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역사 문화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화여대 사학과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일상 모습들도 보여드릴 것 같고 또 역사 문화 콘텐츠를 제작할 것 같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답사 브이로그나 아니면 한중일 궁궐 비교 같은 콘텐츠를 만들 것 같아요. 이화사자가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가깝게 보고 그리고 편하게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어서였고, 두 번째는 역사에 대한 편견을 좀 깨부숴보자 해서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학의 효용성이나 가치를 진솔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화사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두고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역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선 역사라는 학문에 대한 소개가 필요해 보여요.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면 저는 이이치카의 책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일단 과거에 대한 그리고 합리적인 설명이나 기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를 이야기로 재구성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합리적인 서술이란 것의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예시를 들자면 먼저 만약에 세종대왕이 심심해서 한글을 창제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합리적인 설명이라고는 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제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다라고 하면은 앞의 설명보다는 합리적이면서도 과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방금 했던 설명도 앞의 설명보다는 이치에 맞지만 또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가 주관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역사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역사가 되게 엄청 과거의 것들만 다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순간도 어떻게 보면 지나가고 있는 과거인데 우리가 뭔가 역사, 사학이라고 하면 조선시대에 한자 보고 이럴 것만 같잖아요. 이제 그런 편견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왜 우리는 역사가 과거의 이야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일 먼저는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는 탐구하는 주제로 과거의 사료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료는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검증된 거잖아요. 이때까지 우리한테 내려온다는 게. 그래서 그런 사료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게 그런 불가피한 선택들이 역사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강화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사회과학이랑 되게 비교가 개인적으로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똑같은 사건을 두고 두 학문이 연구를 진행할 때도 뭔가 보는 시각들이 꽤 많이 다르거든요. 특히 사학 같은 경우에는 맥락을 중요시해서 뭔가 사회과학이 자료들을 뽑아서 일반화를 진행하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학문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맥락 중심이라는 말은 뭔가 좀 자주 듣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럼 맥락 중심적인 사고는 무엇일까요? 역사는 과거에 대한 맥락 중심의 설명이고
또 과거의 배경이랑 상황 같은 게 충분히 고려돼서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진 그런 유일무이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맥락 중심적인 사고라는 거는 단순히 어떤 사건이 있었다, 어떤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떻게 발발하게 되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결론적으로 그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까지 그런 맥락을 쭉 집중해서 연구하는 사고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에 대한 편견하니까 역사는 객관적이다라는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저는 대학에 와서 역사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걸 알았을 때가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는 원래 그 과거를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재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건데 그 사람이 이제 역사를 기록하다 보면 자신의 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확실히 생각이 들어가니까 뭐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어떤 건 강조하고 배제하고 하면서 이게 확실히 주관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저는 대학 입학 전에 배운 역사랑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배운 역사랑 그 사이에 갭이 좀 크다고 느꼈어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 좀 무너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방금 무너졌다고 말씀하셔서 저도 얘기를 하는 건데 막 정말 와르르 다 무너진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무너졌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답이 있는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답이 있어야 시험을 볼 테니까.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신기했던 것들이 그 제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이 논쟁을 거쳐서 나온 거고 그리고 그 논쟁을 거쳐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역사를 저희가 배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신기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그런 논쟁 과정을 생략하고 배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의 그 역할도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역사 선생님이 이제 광해군 얘기해 주셨는데 보통 저희가 옛날부터 알기로는 광해군이 막 폭군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했던 뭐 실리적인 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이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학설도 같이 얘기 좀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아 역사가 꼭 교과서적으로만 생각을 안 해도 되구나 약간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런 차이를 보면서 가르치는 사람 역할도 꽤나 중요하겠다 싶더라고요. 점점 역사가 중요해지면서 또 한국사도 필수가 됐는데 아이러니하게 문사철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나 사학과 다녀 혹은 인문대생이야 라고 했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어땠나요? 솔직히 사학과 올 때만 해도 사학과 나오면 뭐 해먹고 살아? 이 말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친구한테 들은 말인데 사학과 나와서 유튜버밖에 할 거 없지 않아?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 저는 사학과 왜 갔어? 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취업 안 되는 과? 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니까 왜 갔어? 라는 말을 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하게 좀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인문학 또 사학을 멀리하는 게 맞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맥락 중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 사고력이 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즘 맥 많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맥락 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서 인문학 자체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일상생활에서 맥락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방금 맥락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일상생활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만약에 저는 이제 연어를 좋아하는데 저의 맥락에서는 연어는 되게 좋은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연어를 먹어보라고 권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맥락에서는 만약에 연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제 맥락에서는 호의일지라도 그 사람의 맥락에서는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거를 저는 고려를 해보면서 이제 전에는 상대방을 제 맥락에서 파악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서운해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역사가 사실 타인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역사라는 게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겠지만 저희 현실 비판의 도구로도 되게 잘 사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역사가 현실 비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어떤 제도들이 있었는지를 봐야 하고 그리고 어떤 역사가 강조되고 배제되었는지도 봐야 하고 또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자각하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거든요.
역사는 하나의 왜곡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처럼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지배층 중심의 정치사를 배웠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주류라고 본다면 대학교에 와서는 주류가 아닌 사람들의 역사까지도 배우게 되니까 현실을 좀 더 낯설게 보는 도구로서 이제 주류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의 역사도 배우면서 이제 기존의 틀을 좀 낯설게 보고 그거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공부가 저는 현재에 가장 필요한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저는 사학과 와서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것들을 뭔가 다시 얘기해보고 정리하고 또 알려드릴 수 있어서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나 지금 하려는 얘기가 저는 지금 여기 어디서 찍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가 3층이어서 제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는 길은 험난했지만 여기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좋은 시간 보내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좋아요. 아니 확실히 이렇게 사학과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재밌고요. 이런 얘기 여기서밖에 할 수 없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미안해 민주야. 삐 이거 해주나요? 아니 나는 근데 사학과 나오면 유튜버 말고 할 게 없잖아. 유튜버? 우리 유튜버 됐다. 맞았네. 너 말이 맞았어.